안녕하세요, 모티리움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득희 호텔에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트래버스를 시승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오늘은 볼트의 전기 SUV, 요거 EUV와 볼트 EUV와 신형 볼트 EV를 작년에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다가 배터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급도 제대로 못하고 판매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요거 시승하는 건 아니고 오늘 시승할 차는 이쪽에 있는 볼트 EV입니다. 신형 EV. 자, 볼트 EV는 볼트 EUV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형 볼트 EV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완전 신형인가 싶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요거 페이스리프트인데 근데 외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인테리어가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형에 가깝긴 합니다만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양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이 되면서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이 무려 50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인하가 됐습니다. 이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가격대가 이게 가격이 4,130만 원인데 여기에 사양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180만 원 옵션이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내비게이션이 40만 원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선택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지난번 트래버스 때 보셨듯이 그 폼 프로젝션 쓰면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선택 안 한다고 보시면 가격이 거의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후반에서부터 3천만 원 초중반에 걸쳐서 이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보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더 가격이 내려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군요. 자, 일단 간단하게 디자인 먼저 살펴보면 앞부분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이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첫눈에 보더라도 아, 신형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은 디자인이 바뀐 17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림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휠은 17인치인데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올 시즌 타이어고요. 21550R17 요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옆모습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뒷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와, 뒷모습도 디자인이 꽤 예쁘게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외관 디자인은 그리고 블랙 보타이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일단 시승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요거 EUV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요거 전기 SUV라고 해서 지금 EUV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사전 계약을 아시는 것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이 꽤 많이 됐어요. 근데 EV하고 EUV의 비중이 EUV가 한 70% 이상 될 정도로 이쪽이 계약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얘가 조금 더 높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가 좀 더 크고요. 길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같은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휠 베이스도 더 길고 길이도 더 길고 키도 더 크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제대로 좀 SUV 스타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EUV를 선택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사이즈가 많이 커져 가지고 일단 공간이 EV보다는 확실히 넓습니다. 오늘 시승은 EUV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야, 인테리어가 야, 멋지네요. 전원이 들어와 있네. 야, 모니터가 엄청 크군요. 기본적으로 그 볼트 EV랑 디자인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EUV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확실히 좀 여유가 있구나. EV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바닥이 엄청 평평한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느낌 진짜 좋네요. 제가 요거 방금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 놓은 상황인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EUV가 공간 면에서는 확실히 좋긴 하네요. 지금 머리 위가 살짝 닿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가 생각보다 꽤 높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이 바닥 대비 시트가 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위 공간이 많이 여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앉으면 무난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뒷좌석에 EUV도 뒷좌석 송풍구가 없구나. 그건 좀 아쉽네. 뒷좌석에 열선은 있긴 있는데 뒷좌석 송풍구가 없다는 게 EUV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EUV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확실히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커버가 없나? 이 커버를 지금 내려놓은 거지. 요거를 올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공간은 진짜 여유가 있네요. 와. 근데 좀 전처럼 요거를 밑으로 내려놔 버리면 아예 깊이 넣어서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길이가 뭐 아주 많이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차체 자체가 뭐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어 가지고 그래도 EV보다는 확실히 더 크긴 한데 공간 자체가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나오네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빨간색 진짜 예쁘다. 이 볼트 EV에는 요 빨간색 컬러가 없어요. 볼트 EV는 색깔이 총 3가지밖에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요 빨간색은 진짜 예쁘네요. EUV가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네. EUV도 사실 가격이 워낙 괜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EUV는 SUV다 보니까 위에 이제 루프 캐리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볼트 EV를 오늘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형 EV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인테리어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느낌이 완전히 바뀌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와, 모니터가 엄청 크네요. 이 홈버튼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진짜 좋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누르면 이게 정보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자동 에어컨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살짝 D컷인 이런 형태의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크기는 똑같은데 그래픽이랑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는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 레버가 버튼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버튼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에도 버튼식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PRND를 그냥 누르기만 하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R과 D, 실제로 구동이 이루어지는 기어를 선택할 때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을 이렇게 당겨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그다음에 혹은 D.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출발 P랑 또 뉴트럴을 선택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출발할 때는 버튼을 당겨서 D에다 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 여기 밑에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도 하나 있는데, 요거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엑셀에서 발을 살짝만 떼더라도 브레이크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원페달 주행이 가능한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당겨서 D와 R을 선택하는 방식은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후진을 넣어보면 지금 여기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나오죠. 요것도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요것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이거 돌아가면서 바뀌는구나. 한 번씩 누를 때는 앞뒤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서라운드 뷰. 요건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포츠 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로 이쪽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지금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네,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룸미러는 지금 하이패스가 적용되어 있는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운전석은 이제 전동으로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럼버 스포트도 투웨이로,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는데 동반자석은
수동으로 수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까지 수동으로 적용되는데 텔레스코픽 길이가 상당히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운전 자세를 키가 커도 운전 자세를 꽤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EV도 2열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죠. 와, 그래서 일단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여는 순간 바닥이 평평한 느낌이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오고요. 근데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아까 EUV보다는 좁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제가 운전 자세를 맞춰 놓은 건데 그래도 그나마 주먹 한 개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정도는 되니까 뭐 아주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까 EUV랑 생각해 보면 공간이 많이 좁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훨씬 싼 만큼 좀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뭐 가족이 많지 않거나 혼자서 주행하거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주행하실 목적이시라면 EV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이 좀 많이 있고 레저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간을 생각해서 EUV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진 않고요. 그리고 2열에는 송풍구가 없습니다. 송풍구도 없고 열선 시트도 아까 저 차에는 열선 시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2열에 열선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C타입과 일반 USB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오히려 머리 위 공간은 EUV보다 머리 위 공간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최저지상고가 살짝 낮은 상태에서 키가 좀 커서 그런지 머리 위 공간은 실제로 EUV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약간 장단점들이 있네요. 여기도 지금 전동 트렁크는 따로 없고요. 아까 EUV 보다가 이거 보니까 확실히 공간 차이가 많이 나긴 나죠. 여기 깊이가 엄청 깊구나. 오, 이거는 밑으로 안 들어가나? 이것도 깔아버리면 되는구나. 평상시에 만약에 시트를 눕혀가지고 뭔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짐들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분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밑에 넣고 위에다가 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게 보통 뭔가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는데 요건 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눕혀보면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 누워서 캠핑하고 하기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뭔가 큰 짐을 좀 많이 싣고 쇼핑 이런 거 하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은 되는 거죠.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내비게이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면 이렇게 폰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팀앱도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 지도 이런 부분들도 다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내비를 많이 쓰니까 카카오 내비를 쓰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지난번처럼 이쪽에 이제 음성도 있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일 언제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로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에서 2월 28일에,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본투표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 네, 그렇군요. 지난번처럼 이 음성으로 뭔가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폰 프로젝션은 진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기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뒤에다 놓고 출발을 해 보시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150kW, 환산하면 204마력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크가 36.7kgm인데 지난번 기존 볼트 EV도 사실 힘이 엄청나게 강력했죠. 그래서 지금 제로백이
6.8초라고 그러거든요. 와. 야, 6.8초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듀얼 모터 적용되고 하다 보면 막 4초 때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6.8초 그러면 뭐 전기차들의 4점 몇 초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늦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 그냥 모터 하나만 달려있는 소형차거든요. 근데 제로에 6.8초면 늘 말씀드렸듯이 골프 GTI가 7초, 뭐 6.9초, 6.8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골프 GTI보다 처음에 출발할 때 가속력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전체 평균을 따지면 6.8초로 비슷하지만 처음 급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순간의 가속력은 이쪽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14km인데 이것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에 초기에는 385km인가 그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그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414km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 차도 똑같이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14km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히트 펌프가 따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켜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 충전되어 있는지를 따로 퍼센테이지로 보여주진 않는데 약 한 4분의 3 정도 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계기판에 271km가 뜨거든요.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구나. 계기판에 지금 271km가 뜨는데 이게 히터를 켜고 끄고가 영향을 안 주네. 지금 히터를 켜고 껐을 때 그게 계기판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오, 야, 힘은 진짜 좋습니다. 와, 사실 기존에 볼트 탈 때도 힘은 엄청 좋게 잘 느낄 수 있었었죠. 근데 지금도 타보면 힘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서스펜션도 튜닝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워낙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상당히 단단하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요철을 좀 더 잘 걸러준 조금은 더 매끄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승차감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끝단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돋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롤 이런 거 별로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쉐보레가 원래 하체 세팅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여전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조금 더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작잖아요. 휠 베이스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차체가 좀 이렇게 많이 요동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휠 베이스가 작은 그런 소형차이기 때문에 근데 또 가속력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내에서도 막 가속을 막 해보면 노면에 따라서 차가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구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또 소형차여서 어떤 한계는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휠베이스가 2600밖에 안 되니까 EV6가 2900이고 아이오닉5는 3000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랑은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누르고요. 하나, 둘, 셋. 네, 야, 이게 모터 하나만 가지고도 힘이 이 정도로 좋으니까 이게 듀얼 모터 차들은 진짜 전기차들은 진짜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완전. 와.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계기판에 현재 출력
출력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40 몇 킬로와트 또는 5 킬로와트, 60 몇 킬로와트를 쓰고 있다라는 게 출력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요 급가속을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130, 140, 146, 지금 145, 146 킬로와트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150 킬로와트까지 끝까지 가진 않네요. 최고 출력이 150 킬로와트인데 거의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146 킬로와트 이 정도까지 소모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해서 주행을 하시면 연비 주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켰을 때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엑셀을 밟는 순간의 반응성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지그시 계속 밟고 있어 보면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에서 스포츠 모드가 1대랑 아닐 때랑 차이가 조금 나긴 하네요. 스포츠 모드는 엑셀을 밟고 있으면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차이가 있긴 있네. 있어야지 당연히 차이가, 그죠?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 볼게요. 지금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차간 거리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로 유지 보조는 없고요. 그렇긴 하지만 차로 이탈 경고랑 그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를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것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는 적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면서 이 차가 소형이긴 합니다만 나름 안전과 편의 장비도 충실히 갖췄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어백이 10개로 늘어났거든요. 그 점도 안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속 구간에서는 긴급 제동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나 차가 있을 경우에 긴급 제동까지도 지원해서 안전 면에서도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체 강성이나 뭐 고강도 스틸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차체 강성을 높게 처음부터 설계된 부분도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스포츠 모드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네. 사실 이 차는 뭐 제로백을 측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주행을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엑셀을 깊이 밟을 때 그때 힘이 확 나가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볼트 EV도 힘 진짜 좋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이런 뭐 제로백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조금 이제는 뭐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탈 때마다 진짜 전기차의 힘 좋은 거는 진짜 멋지네요. 자, 지금 오디오는 보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In the night I lie and look up at you. Run. 내일은 봄 여성이 꺾었다. 보스는 진짜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차급에서도 이 정도 사운드를 제공해 주니까 보스는 진짜 좋네요. 요 정도면 그냥 뭐 아주 욕심을 내면 뭐 엄청나게 더 좋은 오디오들이 있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여행하면서, 특히 차는 기본적으로 소음 자체가 있는 편이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스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죠. 이거 전기차니까 조용한 건 뭐, 이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음악 들을 때는 그런 잔잔한 곡도 진짜 좋죠.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그래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좋습니다. 보스 오디오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신형 볼트 EV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고 실내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제로백 6.8초에 204마력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달리기 성능 정말 좋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14km로 이게 소형 전기차이긴 합니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면 아마 이제 뭐 겨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산까지 갔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가 남았다. 그러면 거의 500km가 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500km 넘게도 주행이 가능할 만큼 뭐 배터리도 넉넉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무선 카플레이, 폰 프로젝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적용이 돼 가지고 사양면에서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점도 정말 반갑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500만 원 가까이나 낮아졌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가격을 500만 원이나 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계속 질문을 해보는데, 결국은 쉐보레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500만 원을 어디서 빼내겠어요, 그죠? 500만 원을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양 조정해가지고 500만 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차가 4년 전에 나왔을 때 비해서 배터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간 부분,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겠지만, 결국은 쉐보레가 앞으로 전기차를 정말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볼트 EV, EUV에서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국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더 넓은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사이즈의 차가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 뭐 혼자 주행하시거나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요 정도 사이즈도 사실 괜찮고, 특히나 주행 가는 거리도 괜찮고, 가격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비싸서 사기 힘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형 이 볼트 EV를 총평으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사기캐. 와, 이거는 사기캐지 진짜. 그죠? 외관 내장 디자인 정말 예뻐지고 또 사양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가격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건 정말 뭐 사기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힘 좋다 진짜. 그런 만큼 전기차도 이제 엔트리급에서 저변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가 비싸서 전기차 사기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다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EUV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